네, 새 정부 출범 D-1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그 바톤이 넘어갈 텐데요. 항상 이런 초기에는 정책 초기 정책 수혜주들이 눈을 띄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볼만한 종목군들이 있는지 단순히 테마로만 봐야 되는 건지 우리가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은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용과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저희가 정책 이야기할 때 저희 큐브백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 혹은 네, 조 바이든 그러네요. 대통령, 파월 네. 연준 의장이 나왔는데 네.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네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는 대통령이 되는데 하필 또 이 출범 시기를 앞두고 지금 시장이 많이 흉흉한 상황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물론 현 정권과는 그냥 상관없이 이전 네. 정권과도 상관없이 외국인이 네. 그냥 전체적인 시장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경기 성장도 부진하자 좀 많이 빼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주요 원인이죠. 이 수급적인 면을 보면서 네. 과연 이들이 돌아올 만한 요소가 새 정권 하에 있을까? 아, 요거를 좀 네. 미리 예측해 볼게요. 글쎄요, 이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시장이기는 한데 네. 일단은 항상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코스피 120주선을 지난주에 이제 하회에서 끝나버렸고요. 그래서 추가 하락이 2,600 지키지 못하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607포인트 정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월요일부터 이런 흐름 정말로 이제 좀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어떤 미국의 핑퐁 장세에 의해서 빠졌다가 또 큰 폭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속성이 있겠느냐 그 생각을 해보면 또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빠진 거는 120주선의 회복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2,600마저도 정말로 이번 주 종가상으로 깨면서 마감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로 이제 위험 구간으로 크게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20주선을 크게 깨는 또 파동이 나와버렸어요. 코스닥보다 먼저 나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굉장히 물론 좋은 호재를 앞두고 있는 건 맞는데 일부 정말 테마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들 정말 그것도 소수예요. 그런 것들 빼면은 전체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외국인들 매도에 의지해서 계속 깔아앉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 그 흐름이 정책 테마주들이 그래도 증시 안에서 살아 있었잖아요. 네. 그게 정말 새 정부 하에 정책이 기대가 돼서일까요? 아니면 지금 너무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라도 도저히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테마를 찾던 투자자들이 그래 정책 테마가 있지 하고 몰려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후자 쪽이 클 것 후자?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물론 더 움직일 수는 있어요. 추가적으로 워낙에 이제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쪽들로만 소수의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매석 성격으로 1등주가 항상 1등주가 아니죠. 어느 날은 한신기계가 올랐다가 어느 날은 오늘처럼 우진이 올랐다가 그 섹터 내에서도 대장주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테마적인 성격이 강해지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실적이 아직 기반으로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이미 기대감들이 충분히 과도하게 선반영이 된 종목들이 대다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시점에서 조금 위험성들도 상당히 클 수 있다.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간 만큼 산 모양을 만들면서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옥석을 가려봐야 될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최근에 거론됐던 정책 테마주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연 대장은 원전주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 원전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책 테마라고 마무리할 수가 없는 것이 실제로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이번에 우리가 몸소 느꼈고 그랬죠. 이전 정권에서 느꼈고 그래서 추세가 바뀌고 있고 이거는 국내에서보다는 오히려 해외에서도 속도가 나고 있고 그리고 원전은 뭐 몇 달에 걸쳐 짓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짓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하루아침에 깜짝하고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해석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쪽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보류했었던 원전을 짓느냐 마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리드 패리티라고 해서 각각의 생산 단가, 화력과 원자력의 생산 단가 그리고 지금 신재생 쪽의 풍력과 태양광 이런 쪽의 발전 단가가 어느 시점에 역전이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전 이제 준비해가지고 지으려고 하면은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된다는 말이죠. 신규 원전을 지으려면요. 그럼 그때까지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이런 쪽들의 생산 단가가 점점 더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전 하나를 짓는 데는 정말로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본다고 봤을 때에는 이걸 과연 결정해서 짓느냐 아니면은 이거 안 짓고 그냥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더 빠르게 전환하는 패러다임으로 가느냐 이거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네. 여기서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네. 이번에 안 그래도 시장이 좋지 않은데 또 얘네가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적도 부진한데 갑자기 또 원전을 다시 재가동한다고 하니 네. 우후죽순으로 폭락하고 있는 종목이 많아요. 맞아요.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 보유자분들이라면 지금 가격에서 난 절대 매도 못해 하신 분들이 많을 네. 텐데 버티는 것만이 답일까요? 글쎄요. 일단은 종목을 너무 테마적인 성격들, 정말로 숫자 안 나오는데 들고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OCI라던가 OCI는 괜찮죠. CS 윈드 이런 회사들. 예, 그 정도 급은 괜찮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미 지금 정도의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손절선은 이미 떠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사는 한이 있어도 한 5에서 7% 이 정도 선에서는 손절하시고 좀 기다려 보셨어야 되는데 이미 아마 10% 20% 마이너스가 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CS윈드나 OCI, 동국 하나케미컬 SNC. 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은 손절이 이미 늦었고 향후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분명히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 단가가 뒤집어지는 시점이 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언제냐? 그런 시점의 문제가 될 뿐이지 결국에는 우리나라 어떤 그 지구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들이 계속되면서 지금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했고 그 이후로도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수소탄 이런 청정 에너지들은 점점 더 사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는 보유자분들은 오히려 이런 시장의 매크로적인 조금 악조건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추가 여력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추가 매수 시점을 잡아보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매도를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 구간에서는 손절하는 게 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전 이야기해봤고 또 다른 정책 테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마를 가장 네. 사고 싶어 하는데 플랫폼인가요? 네. 네. 근데 왜냐면 이게 저는 정책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이번에 또 한 번 느꼈거든요. 국방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국력이 그렇죠. 중요하구나. 네. 그리고 우주 산업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든 가야 하는 산업이다라는 네. 걸 느껴서 맞아요. 방산 혹은 뭐 우주 항공 산업 관련주를 사고 싶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는 하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이제 실적이 정말로 좋고 했던 부분들을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워낙에 주가도 바닥까지 빠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을 해주고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수급이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올 만큼 시장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이 되느냐. 그리고 아직까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방산의 비중이 더 커요. 그래서 우주라던가 이런 쪽들은 물론 전체적으로 글로벌 트렌드로 가면서 조금씩 숫자들이 나타나고 디테일하게 내용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기대감의 밸류를 온전하게 가져다가 붙일 수는 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약간 이런 기술주들이 꺾이는 이런 시장에 있어서는 어떤 우주 항공 쪽은 정말 이제 숫자가 안 나오고 뜬구름 잡는 테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밸류상에서 조금은 깎이는 이런 구간들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본다고 했을 때에도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정말 내 자산의 뭐 50%, 100%를 한 번에 밀어넣는 이런 전략은 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그래도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하에 철저하게 분할 관점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방송 딱 끝나고 사용관 선생님한테 차사님 저 방산주 사고 싶은데 사도 돼요? 라고 하면은 정윤 씨 기다리세요 라고 할 거예요? 네, 조금은 기다리면서 천천히 정말로. 네, 지금 시장에서는 성급하게 접근해서는 얻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땐 실이 많을 것 같아요. 득보다 실이 많은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네. 맥락은 같습니다. 여기 말 다르고 저기 말 다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참아 보겠습니다. 타이밍을 다시 노려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또 정책 수혜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동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공급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네. 그래서 공급을 하겠다. 재건 특히나 최근에는 뭐 일기 신도시 가격이 다시 오르고 그랬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내 집이 없는 사람으로서 부동산에 네. 관심이 많아서 살펴봤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책 수혜로 건설사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물론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은 거래량이 다시 한번 증가하면서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일부 지역에서만 조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도 같이 올라가려면 본격적인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제 당선인에 의해서 그리고 인수위원회에 의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에는 건설 쪽은 일단 기대감들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증시가 어려울 때에도 올라왔는데 이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 이후에는 조금 다시 원점으로 종목들이 회귀하는 주가가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게 일단 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아무래도 좀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찰스크랩 같은 경우 보게 되면 1분기에 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죠. 4분기 대비해서 찰스크랩 가격이 18% 가까이 상승하면서 원가율에 부담을 준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좀 힘든 상황들이 지속이 되는데 그래도 대형 건설사들의 상황은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건설사들을 더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대규모의 공급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중소형 건설사도 어떤 수혜를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특화돼 있고 많은 양들 그리고 더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대형 건설사의 주택 부문들 이런 쪽들이 수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좀 정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뭐 지금 18%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찰스크랩이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매출 총이익률은 3%밖에 감소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 가격 방어를 잘하고 있고 어떤 경쟁력이 중소형 건설사보다는 조금 더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최근에 신규 분양 예정된 프로젝트들이 상승된 원가를 다 반영을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수익성 개선 부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서 일단 건설주에 대해서는 다른 쪽들은 좀 테마성이 강하다고 보는데 이건 숫자를 동반할 수 있는 정책 테마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제 꿈이 있습니다. 네. 항공주 주식을 사서 돈을 벌어서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는 게 있고 건설주 주식을 사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는 게 제 꿈인데 네네. 너무나 이 꿈이 이뤄지기가 어렵네요. 네. 가능할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네네. 꾸준히 모아가시면 가능할 겁니다. 그래도 힘을 네. 주시니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새로운 5년이고요. 새로운 정부 하에 물론 정말 찐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 테마가 있을까 하면 정말 시나리오를 우리가 잘 써서 이렇게 저렇게 엮어본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 안에서 주목해볼 만한 섹터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차장님이 직접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뭐 새로운 5년이 또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여기에서 테마성으로 지금 형성되는 것들이 많긴 한데 분명히 중장기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갈 수 있는 섹터들도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거 하나가 이제 모빌리티가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친환경 차와 맞물리면서 가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종목으로는 화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신이요? 네. 일단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오늘도 아마 운송장비단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대차나 기아차 정말로 골치를 많이 썩였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나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일렉트릭 비이클, 전기차 쪽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이런 것들이 숫자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완성차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품사들에도 저는 조금 관심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단순히 예전에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들이 아니고 그냥 예전에 내연기관차 쪽으로 현대차나 기아차 쪽으로 협력사들 이런 쪽들이 이제 향후에 전기차라던가 이런 패러다임에 변환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화신이라는 기업은 기존에 글로벌 사업장들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라던가 유럽 이런 쪽들의 사업장이 없어요. 불행 중 다행이죠. 네. 네네. 정말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쪽의 리스크가 상당히 감소가 되면서 미국이라던가 중국, 일본 이런 쪽들의 그리고 브라질 이런 쪽들의 보유를 하고 있고요. 동사 미국 법인인 화신 아메리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가량 늘어난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이죠. 거기다가 중요한 건 이제 그동안에 해오던 내연기관차 단의 부품이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이쪽에 대해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이런 부품들을 제작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양산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 쪽, 유럽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배터리 케이스를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추고 있는 화신이 당연히 주목을 받으면서 밸류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예전에 내연기관이 아니고 2차 전지 쪽 배터리 케이스의 밸류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도 미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국내의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과도 OEM 형태로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고려해 봤을 때는 충분히 밸류를 높일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화신에 대한 매수가는 6천 원 중반, 목표가는 1,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화신 참고해 보시고요. 사연과 차장님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